정이 많아도 이런 사람에겐 조금도 주지 마라. 지혜롭고 현명한 인간관계 조언. 인생 명언. 마음 행복.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과 마주합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 삶에 빛을 더하고 또 어떤 인연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진심을 다해 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악용하여 우리를 이용하려 드는 이들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철학자들은 종종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유하며 자기 보존의 중요성을 역설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지혜를 빌려 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를 넘어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임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정을 나누고 싶은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주는 정을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심지어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려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정이라는 감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냅니다. 우리는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가족끼리 서로를 보듬으며 때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순수한 호의로 정을 베풀곤 합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온 따뜻한 공동체 의식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감정인 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마치 꿀을 찾아 날아드는 벌처럼 우리의 정을 이용하고 단물만 빨아먹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는 점차 에너지를 잃고 심리적으로 지쳐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때로는 손절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절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자기 보호 본능의 발현이자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에게서 손절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려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감정의 도둑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오직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접근하며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코 상호애적이지 않으며 우리의 정신력을 고갈시킬 뿐입니다. 그들의 연락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저울질하며 오직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공허해지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저 희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은 주는 것이지만 그 정이 일방적으로 착취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절과 배려를 당연시하며 때로는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여 다른 이들에게까지 우리의 평판을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단호한 거절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그들이 관계를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얻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모든 행위를 자신들의 권리인 양착각합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요구는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며 결국 우리를 탈진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점차 소멸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는 이들입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배신하고 뒤에서 우리를 헐뜯거나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이러한 배신감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우리의 정을 악용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취약점을 찾아내어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마치 뱀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의 등을 물고 도망치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배신은 단순히 상처를 넘어 우리의 자아 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 자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고 우리의 호의를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그들에게 정을 주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며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고갈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배신은 우리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며 미래의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해야 하며 더 이상 그들의 손아귀 위에 놀아나지 않도록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소중하며 아무에게 나눠줄 수 없는 보물과 같습니다. 이 보물을 악용하려는 자들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셋째, 끊임없이 남을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전염병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과 불만을 퍼뜨립니다.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을 겪어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고 오히려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며 우리의 빛을 바르게 만듭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스스로의 가치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가리려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성취했을 때조차도 그들은 칭찬 대신 질투와 비난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타인의 불행에서 기쁨을 찾고 타인의 행복에서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정한 내면을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채우려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판하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주변에 확산시킵니다. 이러한 에너지에 노출되면 우리는 점차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며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갉아먹는 이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빛을 가리려 하는 이들을 멀리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의 비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비판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깎아내리려는 악의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의적인 에너지를 흡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차단함으로써 우리의 정신적 안정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입니다. 관계는 상호작용입니다.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균형을 이루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직 받기만을 원하고 줄이 텅 비어버린 주머니처럼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배려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심지어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까지 서슴.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마치 우리가 그들에게 봉사해야만 하는 존재인 양 행동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감정적인 에너지는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관계는 마치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결국에는 한쪽만 마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심리적인 소진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현명하게 분배해야 하며 오직 받기만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너그러움과 친절함이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다섯째,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정체성을 앗아가는 착취적인 관계입니다. 이들은 소위 가스라이팅과 같은 심리적 조작을 통해 우리를 통제하려 합니다. 너를 돌봐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와 같은 말로 우리를 고립시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그들에게 종속되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며 자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부정하고 우리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킵니다. 우리는 점차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그들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조작은 우리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우리의 정신적 독립성을 빼앗아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마치 거미줄처럼 우리를 얽매고 우리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제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력을 상실하고 끊임없이 혼란과 불안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착취적인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며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되찾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신뢰해야 하며 타인의 조작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우리의 선을 넘는 무리한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그 선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며 우리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고 무례한 언행으로 우리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며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합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때로는 노골적이며 때로는 은근하게 우리의 경계를 허물려 합니다. 마치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안방을 차지하려는 사람처럼 그들은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무례함은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타인의 경계를 존중할 줄 모르는 미성숙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우리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우리를 무시당하는 기분에 젖게 만듭니다. 우리는 타인의 무례함을 용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공간과 감정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결국 불균형과 불만을 초래하며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에게 불쾌감과 함께 정서적 필요를 안겨줄 뿐입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지혜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손절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이 우리의 선을 넘어서는 것인지, 어떤 유형의 사람과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지 미리 기준을 정해둔다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이나 기대에 휩쓸려 자신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이 우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무리한 해명이나 사과는 불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 변명하거나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며 그 선택에 대해 굳이 타인의 이해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우리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해명을 또 다른 약점으로 삼아 우리를 조종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손절이라는 결단은 극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현명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주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을 주었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존중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용하려 들지 않으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만이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삶은 소중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는 사람들에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만약 당신의 주변에 정을 주었는데도 당신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당신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행복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이 결단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당신의 용기 있는 결정은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손에 당신의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은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것이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당신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기회입니다.